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좀 유튜브를 하는데 귀찮고 힘들어서 개인사도 바쁘고 해서 요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아무튼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뭐 반토막 났다가 거의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다가 전고점을 회복하고 그거보다도 한 20-30%더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거의 뭐 $400 부근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물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매도했는데 거의 뭐 주식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제가 엔비디아 주식을 살 때는 1,100원대 환율이었고 지금은 1,300원대니까 뭐 환율 차익만 20% 넘게 먹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역시 앞일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지가 좀 됐는데 아직도 집값이 반토막 난다, 주식시장이 반토막 난다라는 말을 되뇌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어느덧 조정이 시작된 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이 되어가고 있고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이 2년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약세장을 돌파하고 분위기가 반등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주식 시장 현황을 보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불리하다라고 했었고 그게 지난 1년 반 가까운 트렌드였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면은 돈을 조달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결국에 돈이 많은 기업들 즉 또 빅테크 우량한 기업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벌려나갈 수 있고 반면에 돈이 없는 기업들은 돈을 꿔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융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신사업을 진출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기회는 또 돈이 많은 빅테크에게 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 건데 어쨌든 돈 많은 성장주들인 빅테크들이 인기가 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부동산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잠실 일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최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일정 부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용산과 마포, 성동구 이런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까지도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세 상승이나 뭐 코로나 때처럼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흐름들이 변화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만이 결국에 답인가? 그것도 서울 중에서도 핵심 요지가 되는 부분들이 강력한 저점을 보여주고 강한 반등을 주도하는 거에 반해서 코로나 때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규제가 강하니까 아파트 투자에서 탈피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투자가 많아졌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거를 이제 분양권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자산가 행세를 하는데 가장 상징적인 그런 투자자 행세의 상징적인 물건들이었죠. 생숙하고 지산. 그런데 이게 이제 고금리가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못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블로거들을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이때 이제 소형 아파트 소액 투자 강의하시던 분들 뭐 지식산업센터 강의하시던 분들 뭐 생활형 숙박시설 사라고 텔레그램 채널 운영하면서 뭐 이거 자산을 사야 부자가 된다는 둥 뭐 이런 말 하면서 했던 분들이 항상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 올리면서 힘든 시기는 다 있었다 지나갈 거야 뭐 이러는데 저는 안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전세금이 내리고 이런 흐름들이 역전세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반면에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 버블 시대 80년대 버블 시대 때 부동산 투자를 지방에다가 이분들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이 등기 좀 가져가 달라고 하는 게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본의 그때 버블은 훨씬 심했고 지금 도쿄가 보면 집값 비싸고 저도 다 아는데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실제로 일본의 폐허 체험 이런 여행들도 있을 만큼 비어있는 그런 호텔 시설들도 많고 민박들도 많은데, 그런 곳들이 이제 주인 없는 땅들, 주인 없는 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정부가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보았는데, 뭐 하남시의 지식산업센터들, 뭐 고양시의 지식산업센터들 엄청나게 공실이 많고, 최고가 임대료 대비해서 30% 이상 빠진 곳들도 많고, 그 임대료로는 이제 이자와 그런 금융비용을 조달하고 나면은 관리비 낼 돈도 없고 오히려 주인들이 현금을 꼬라박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게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당시에 제로금리로 조달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어졌던 그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될 거고 큰 문제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빅테크 종목들의 회복세를 보면서, 물론 6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타날 만큼 많이 숨가쁘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주식장에서는 나스닥 빅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애플이 어제 그걸 발표했거든요. 이제 AR 영상 기기를 이제 쓰고 하는 거를. 그랬더니 뭐 또 이 여의도 증권가의 올드한 분들은 뭐 이게 뭐 무슨 센서 칩 카메라가 뭐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게 관련주가 주목받을 거다 이러는데, 그런 거는 애플을 직접 투자할 수 없던 2000년대 방식이고, 본인들이 한참 젊을 때 봤던 그런 놀라움을 자꾸 지금도 똑같이 외우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애플이 좋은 기업인 거를 알면서도 애플 주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애플 관련주를 찾아가지고 애플에다 납품하는 회사 이런 것들에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애플이 뜨면 애플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혹은 애플이 포함된 ETF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관련주를 찾아가지고 업황의 등락이 심한 코스피 이런 제조업들은 업황 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라고 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서울의 아파트, 서울 요지의 아파트가 나스닥 빅테크 같은 부동산에서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설픈 투자자 행세, 뭐 지식산업센터 하나 있고요, 뭐 생활형 숙박시설 하나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갖고 있고요, 오피스텔 갖고 있고요,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서울 요지에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그 한계가 더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열심히 뭔가 해야 돼요, 주말에 놀지 않고 뭐 투자자 행세하러 임장 다녀야 돼요, 이 컨셉 때문에 결국에는 쓸데없는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유행 아닌가. 그래서 저는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 소액 투자, 무피 투자, 뭐 무피 투자는 이거는 뭐 전세 사기라고 생각하고요, 자산가 행세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결국에 맞벌이 하면서 자기 개발해 나가고, 서울 수도권 요지 지역에 아파트 사고, 제가 수도권 말하니까 뭐 또 여러 군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확히 분당, 판교 이 일대, 뭐 넓게 봐서 광교까지 요 정도, 그리고 S&P 500 ETF 사고, 뭐 나스닥 100 사고, 이렇게만 하면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 최민식 씨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조진웅 씨한테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냐고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괜히 열심히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더 기본적인 선행되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삶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